삼성전자가 노조만을 위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양측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사실 삼성전자가 글로벌 회사가 되고 외국계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노조들한테 투입될 수 있는 성과금이라든지 경력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파이가 커질 수 있는데 서로 극단적으로 양보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피해는 삼성전자 투자한 주주들한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영업이익의 15%가 만약에 성과급 구조로 고착화된다고 하면 삼성전자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적게는 비용으로 빠지는 걸로 보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시티그룹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하향 이후로 노조 리스크를 이야기하였는데요. 이 리스크가 삼성전자의 실적에 큰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시티그룹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30만 원으로. 그리고 사업 실질적으로 예고 기간이 나왔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그리고 노조가 요구하는 게 영업이익의 15%를 45조에 해당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얘기인데 삼성전자는 노조만의 회사도 아니고 경영진, 오너만의 회사도 아니고 노조와 경영진과 주주들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생산 실적 관련돼서 상당히 부담감이 됩니다. 지금 메모리는 집회 당일날 18.4% 생산 지표가 빠질 거고 파운드리는 집회 당일날 58.1%의 당일 생산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파업에 지금 93.7%가 찬성했다고 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제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노조 때문에 지금 휴가 기간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노조만을 위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금 양측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사실 삼성전자가 글로벌 회사가 되고 외국계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노조들한테 투입될 수 있는 성과금이라든지 경력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파이가 커질 수 있는데 딱 그냥 올해 실적 잘 나왔으니까 올해 다 내놔 이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양보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피해는 삼성전자 투자한 주주들한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실제 시티가 올해하고 내년에 벌써 이 부분 때문에 파업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해도 10% 내년에도 11%를 낮췄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는 거고요. 사실 대체 인력으로 총파업이 거의 4만 명 넘게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생산 차질을 방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담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영업이익의 15%가 만약에 성과급 구조로 고착화된다고 하면 삼성전자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적게는 25조에서 많게는 40조가 비용으로 빠지는 걸로 보고요. 생산 차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생산 실적은 18.4%, 파운드리 생산 실적은 58.1%, 4월 23일 날 결의될 당일날 실제 급락이 나오면서 생산 차질이 상당한 이게 부담감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파업이 예를 들어 끝나도 최소한 5주에서 6주 이상의 생산 차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건데 지금 HBM4를 삼성전자가 드디어 하이닉스보다 먼저 선두권을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실적에 HBM4가 매출이 절반 이상 차지할 거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물량을 발표했고 이미 올해는 HBM4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고까지 했는데 이 HBM4의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그래서 빨리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이야기까지 돌던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간의 그 말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분기 영업이 지금 가장 최고로 낙관해서 보는 게 IBK증권이 86조입니다. 그리고 시장 컨센은요 75조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75조고요. 아까 이 노조 파업 때문에 성과급의 11%가 비용으로 나간다? 60조대로 그냥 수직 낙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타임라인이 좀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내년 정도 2분기가 되면 100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 파업에 대한 성과가 10% 차감이 없다고 하면 70조 초반. 근데 가장 좋게 보는데 최고 낙관하는 데가 86조다.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컨센서스는 한 100조 정도 수준까지. 왜? 내년에 가장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재미난 얘기가 HBM4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역대급 가격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이닉스가 증명했죠. 생각보다 HBM4 가격을 비싸게 못 받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삼성전자도 HBM4 시장에 먼저 침투해 들어오고 마이크론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측면 때문에 HBM4의 가격이 한 8% 정도 빠진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 올해. 그럼 내년에는 원래대로 제값받는다고 하면 40%의 가격 업사이드가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HBM4 2가 되겠죠. 그 가격 업사이드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HBM이 일반 메모리 낸드의 올해 일시적으로 마진이 조금 빠졌지만 내년에는 다시금 HBM4가 일반 D램과 낸드를 훨씬 뛰어넘는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의 전체 반도체의 마진율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영업이익 말씀하신 컨센서스 100조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100조를 찍는다고 하면 아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글로벌 기업 중에 영업이익 330조에 가까운 유일한 탑2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아마 최대 영업이익 찍을 거로 보고 올해 기준으로 300조에서 330조고 내년 기준으로는 역전될 수도 있다. 내년 기준으로 만약에 분기 100조를 찍는다고 하면 삼성전자 내년에 최고로 영업이익 컨센 잡혀있는 거는 488조입니다. 내년에도 무난하게 한 350조대 후반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올해 한 70조대 분기에 내년에 한 85조대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0조는 내년에 아마 가장 좋게 보는 내년 2분기에 가장 좋게 보는 좀 시나리오지 않을까. 다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메모리 사이클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다고 보면 100조가 뭐 허황된 숫자는 아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4 관련돼서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비싸게 최소한 YOY 전년 대비 40% 이상 업사이드된 가격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100조는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가능성이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7년 메모리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 공식 입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온다. 향후 3년 동안은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할 거라는 입장을 밝힌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CLSA도 28년도 거까지는 반도체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외국계 리포트가 나온 게 있고요. 27년까지 D램의 생산량 증가를 예상하는 거는 생각보다 보세요. 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 증설하죠. 삼성전자 평택의 P5 공장 증설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D램의 생산량 증가는 대략 22%에서 최대 러프하게 27%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의 증가량은 40% 이상의 업사이드를 보기 때문에 27%와 40%의 갭인 13%는 공급 부족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엔비디아 AI 가속기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내년 2분기에 가장 최신 버전 루빈 울트라에 들어가는 HBM의 탑재 용량이 올해 들어가는 루빈보다 기가바이트로 치면요. 올해 예상되는 루빈의 기가바이트가 대략 한 500기가바이트라면 루빈 울트라에 들어가는 거는 1100기가바이트로 아마 2배 정도 용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 근데 하반기 중반 정도 되면 사실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SK 하이닉스의 HBM 세일즈 마케팅 부사장 분이 3년 동안 HBM 수요는 공급을 캐파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평택 P5와 용인 반도체 공장이 실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거는 저는 내년 말이라고 봤는데 이게 내년보다는 28년도가 어떻게 보면 가동률로 치면 풀캐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미 P5나 용인 클러스터는 이미 삽떠서 지금
공장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완료될 거라고 보고 내년에 풀캐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27년까지 새로 증설된 공장들의 가동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풀캐파로 돌아가는 28년도 초 또는 27년도 말 정도 되면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고 오히려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는 아까 말씀드린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다. 루빈 울트라로 예를 들면 GPU에 들어가는 수요 자체가 1TB 루빈 울트라 불과 B300일 때 288GB였고요 27년도 루빈 울트라의 1TB니까 데이터 센터 렉 하나에 GPU가 수백 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사실은 지금 루빈 울트라 하나의 HBM 수요가 과거 GPU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전체 수요랑 맞먹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을 만약에 이제 4E 7세대죠. 7세대 HBM4E를 하면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HBM 때문에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캐파의 자연 감산분이 생깁니다. 자연 감산분이 더 커지겠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HBM4를 공격적으로 라인 전환하고 양산을 늘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타이트한 거는 내년 정도까지는 그리고 생각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공격적으로 증설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거 용인 클러스터 평택 P5 정도 수준은 가지고는 전년 대비 극단적인 생산을 가정해도 YOY로 30% 증가한 수준 숫자로 치면 4,908억 기가바이트 4,908억 기가바이트 그리고 27년도 D램의 일반 D램의 생산량만 보면 4,601억 기가바이트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장기 공급 계약 거부하고 27년도 매 분기마다 가격을 분기별로 인상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무한정 가격을 이렇게 매 분기마다 인상할 수 없다는 거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27년도 것까지는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주가 흐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는 파운드리의 모멘텀이 강력하게 붙을 겁니다. 파운드리 적자폭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내년에 BEP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고요. 테슬라 AI6 칩의 가동률이 올라오는 게 연말까지 계속 확인이 된다고 하면 대기하고 있는 퀄컴과 그리고 원래 기존에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는 AMD와 그리고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테크 고객들의 아식 주문형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는 HBM4에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나면서 HBM4가 삼성전자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월등히 마진을 70% 넘게 SK 하이닉스가 TSMC 65%보다 더 높은 마진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PC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전장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을 많이 깎아먹었지만 삼성전자의 전체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개선되냐면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60%대 70%대를 원래 유지한 거고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반도체만 하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냐. 24년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13%대였습니다. 13%. 24년도 때 영업이익률 11%였고요. 25년도에 작년이죠. 13%예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예상되는 거 51%입니다. 내년에 55%고요. 그리고 28년도에도 53%를 유지할 거예요. 13%대 영업이익률에서 영업이익률이 4배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률이 4배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는 다르죠. 하이닉스는 원래 HBM 포지션이 커서 원래 50%대, 60%대 마진율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소위 말하는 멀티풀의 재평가 요인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결론적으로는 HBM의 점유율을 삼성전자한테 앞으로 얼마나 안 뺏기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이미 작년에도 영업이익률이 49%였습니다. 내년에 75%, 28년도에 73%로 떨어지는데요. 영업이익률의 증가폭 역시도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그래서 하이닉스가 나쁘다기보다는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주가도 삼성전자는 200%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350% 올랐습니다. 주가에 대한 상승폭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이렇게 150% 이상 격차가 날 이유가 사실 없다. 그동안에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간 거는 HBM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이닉스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 격차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삼성전자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제 보셨죠? 17%씩 올라갑니다. 하루에. 개별주처럼 급등이 나와요. 17%.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내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쪽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소부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될 소부장 탑4를 준비했는데요. 네, 재밌죠? 탑4. 첫 번째가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는 아주 심플합니다. 모든 장비를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장비를 일종의 자동차로 치면 튜닝샵입니다. 튜닝샵. 새 장비처럼 바꿔주는 역할, 세정하고 코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고요. 어디를 고객사로 갖고 있냐? TSMC를 고객사로 갖고.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은 기본적으로 나면서 TSMC, 빅테크, 마이크론, 인텔, 대만의 후공정 패키징 업체 또는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들은 소부장은 충분히 그 기업들한테 밸류에이션을 오히려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메모리 가격 상승에서 이제 설비 증설이나 출하 성장으로 끼는 국면에 있죠. 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평택 P5 공장, SK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공장, TSMC 역시 신주 공장, 가오슝의 최첨단 2나노 공장을 신규로 공정 팹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빠르게 코미콘은 대만의 타이난 2 공장을 TSMC 옆에 상반기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TSMC의 3나노, 2나노 최선단 공정까지 따라가서 대응하겠다. 과거의 7나노, 5나노 공정 외에 최첨단 공정까지 TSMC에 대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역시 미국의 피니스 공장 올해 1분기에 정상 가동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미코 같은 회사는 TSMC 매출이 50억대 미만에서 150, 300억, 올해는 대략 400억에서 500억, 내년에는 800억에서 1000억 정도까지 TSMC 매출만 내년에 거의 800억 이상을 해서 사실은 TSMC 어떻게 보면 새로운 코미코가 수혜주고요. 두 번째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 솔브레인 하면 익숙하죠. 2차전지 전해액을 엔캠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는 업체고요. 전해액만 하는 것보다 사실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식가게입니다. 식가게. 불필요한 부분을 반도체 회로도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게 식가게인데요. 그 식가게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식가객을 납품하는 회사고요. 식가게 국내 거의 독점적인 티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D램, 낸드, HBM, 파운드리까지, 심지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까지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훨씬 더 많은 식가객이 필요합니다. 최첨단 미세 나노 공정이 들어갈수록 식가객 중에 기술 난이도가 최상위급이 고선택비 인산 식가객 HSN이라고 하는데요. 이 HSN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낸드 높게 쌌죠. 낸드 200단, 300단, 400단 얘기 나오죠. 낸드 높게 싸서 낸드의 가동률을 올리려면 역시나 또 엄청나게 많은 식가객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중국향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솔브레인도 TSMC 쪽에 판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디스플레이 쪽 부진 역시도 이제는 회복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유일의 국산화 소재 수혜주 동진세미캠인데요. 국내 유일의 장비 하나당 대당 4천억이 넘는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 EUV 장비에 들어가는 EUV 포토 리지스트 감각에 국산화한
유일한 동진 세미캠 요 반도체형 포토레지스트 일본 대체 유일한 국내 티어고요.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됐고요. 수출 금액만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D램에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이번에 텍사스 테일러 팹에 따라갔죠. 그래서 얘네도 텍사스주 킬린에 반도체 소재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상 최고가 도달했고요. 주가 역시도 최근에 창립자 그 이부석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최대 주주가 동진홀딩스인데요. 상속세 재원 조달 때문에 주가 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해질 것이라는 그런 아주 모멘텀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CK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링. 아까 말씀드렸던 식각 공정할 때 웨이퍼가 흔들리지 않도록 웨이퍼를 고정하는 말 그대로 특수 반지입니다. 특수 반지. 근데 기존에는 그냥 실리콘 링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쓰는데요. 실리콘 카바이드 링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는 반도체가 최첨단 미세 나노 공정으로 갈수록 열에 취약하고요. 고온 고압의 변성이 일으킵니다. 굉장히 실리콘 링 갖고는 식각 공정의 웨이퍼를 단단히 고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리콘 링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실리콘 링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으로 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국내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도 실리콘 링을 만드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자체가 박살이 나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링만이라도 우리나라 거 갖다 쓰자 해서 중화권 1등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 업체들도 예를 들어 CXMT, YMTC 이런 데조차도 TCK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쓰는 TCK가 원래 국내에 YMC나 Y컴이나 이런 경쟁사랑 특허 침해 금지 소송 4년 만에 승소했거든요. 역시나 실리콘 카바이드 링 국정 구조로 TCK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인방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코미코 세정 코팅의 절대 강자, 두 번째가 솔브레인 전해, 그리고 식가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솔브레인 역시도 TSMC의 밸류체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가 동진 세미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